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금방 시작될 예정이니까 잠시 대기 부탁드릴게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향성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비트코인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고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큰 하락 채널을 그려줌과 동시에 다시 이 채널 상단으로 반등하기 위한 작은 모멘텀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패턴적으로 보면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가능한 모양새긴 하죠. 단 지금 제가 단기적인 좀 조정을 보고 있는 건 작은 시간 봉상에서 꽤나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꺾였다가 이런 웨지 패턴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이 상단을 도전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5파동 다 나와준 다음에 A, B, C 하락파동 나오고 역헤드 앤 숄더 그려주면서 모멘텀을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주고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수권 도달을 해준 상태면서 또 저항 라인에 위치를 해줬어요. 비트코인이 저항 라인을 하나 잡아보자면 가장 근접한 구간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 정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요렇게 두 개의 저항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줄 수가 있겠다. 한 번에 소화해내기가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반전형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움직임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방으로 자리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또 큰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을 뚫는 게 일단 위로 가기 위해서는 급선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듯 하고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더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하락 중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큰 하락 채널이 하나 또 나와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넘어서 줘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렇게 자리 잡힌 이 하락 채널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모멘텀을 바꿔주려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채널을 우측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크게 가격을 올려주면서 지금 작은 이 시간봉에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온 건데, 큰 그림에서도 이런 쌍바닥 형태로 돌려주면서 가는 그림이라면 이 하락하는 모멘텀을 바꿔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바로 여기죠. 18387 구간. 18387 구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구간이에요. 이렇게 지지가 나온 게 다시 저항으로 바뀐 구간. 현재 비트코인의 맥점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찾아보자면 바로 요 18387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이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오늘 발표될 지표가 PCE 지표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개인이 소비하는 지출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연준은 CPI보다 PCE를 더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연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 척도로 체크를 하는 경제 지표가 오늘 발표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꽤나 커질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튼간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전히 하락 패턴, 작은 그림에서 돌려준다고 해도 요렇게 또 얻어맞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지금 차트에서 맥점이 1838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하락 채널 상단과도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또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횡보하면서 이렇게 시간 끌고 매집 이후에 올려치지 않는 이상 이 부근의 저항은 맞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근 저항받고 훅 떨어지게 되면은 12K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대충 이해가 되셨죠? 요 부분 저항받고 떨어지면 12K 나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강한 지지 구간은 아무래도 역헤드 앤 숄더 그리면서 돌려줬던 요 구간으로 잡아두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선을 더 그어봅시다. 요 정도로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 매물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로 쌓여놨는지. 확실히 하방보다는 상방에 매물이 많아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잘 보시면 요 선을 기점으로 제가 맥점이라고 그어놨던 18387을 기점으로 강한 매물대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매물대 설명을 제가 드릴 때마다 어떤 맥락으로 드리냐면, 매물은 무조건적으로 아래에 많은 게 올라가기가 편해요. 상방에 이렇게 많은 건 하방이 매집을 더 길게 하면서 매물을 쌓지 않는 이상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매물을 뚫을 만큼 매집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채널 상단과 맥점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저항 맞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되셨으면은 이해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이해가 되셨다면, 이해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어찌되었던 간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은 하방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지표가 발표가 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또 하회를 했어요. 하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직 고용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경제 성장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얘기고, 경제 성장, 그러니까 긴축을 버틸 힘이 남아있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긴축을 버틸 힘이 남아있다는 게 왜 안 좋냐, 경제가 탄탄하다는 게 왜 안 좋냐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게 역설적으로 안 좋은 거죠. 경제가 생각보단 견고하네, 이게 자산시장에는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증시나 비트코인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PCE 지표까지 상해로 나온다,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회에 인플레이션 잡혀서 금리상 멈춘다, 뭐 대충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블루칼라는 일손이 부족하다. 금리가 막 올라감에 따라서 일단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꽤나 많이 올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임금이 못 따라가는 거죠. 임금 상승이 저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직원도 자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회사를 안 돌릴 수는 없으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려나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측치보다 하회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줄었다, 구인난으로 해고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구인난, 사람도 안 구해지는데 사람 지금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 노동시장 과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역사적으로 제일 가파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뭐 지금 거품이 꼈어요. 시장 리볼빙 터지려고 하고 신용부채 엄청 높죠. 근데 이 과거에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과거에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다 동일한 매크로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 과거를 모두 겪어본 사람 없죠. 여기에 이 모든 과거의 경제난을 다 겪어보신 분, 87년, 89년도까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금리 인상 이후엔 금리 인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자, 미래를 예측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내 스스로 미래도 예측이 안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나는 내 미래도 예측을 못해요. 내 미래도.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대응을 차트 보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재밌는 거. 연준 위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제학 석박사입니다. 석박사. 백악관 회계팀, 재무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연준 위원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경제를 맞추냐? 못 맞춰요. 못 맞춰. 근데 이 돈복사 TV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앞으로의 매크로 흐름 맞출 수 있을까?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라. 나는 차트 분석이나 하고 틀릴 때 손절하고 맞을 때 익절하겠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나는 내 스스로의 미래도 예측을 못해요.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연준 이 고위원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인보다 경제 쪽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못 맞춰요. 나도 못 맞춘다. 그래서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날아갈 수도 있죠. 롱베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롱베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말씀이시죠? 과매수의 롱베팅. 아, 그쵸. 변수로 일단은 여기가 시간봉으로 봅시다. 한 2시간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디센딩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디센딩 흐름. 점점 고점을 낮추는 형태. 그리고 유의미한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도 연출이 되죠. 일단 가장 최근에 수급 들어온 거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져 줄 수 있는 거는 뭐 여지가 있다. 어쨌든 모멘텀을 돌리기 위해서는 점점 고점이 올라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의 우상향하는 패러럴 채널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시장은 선물시장이 끌고 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상승장 때는 현물이 끌고 가고 하락장 때는 선물이 끌고 갑니다. 안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거고, 대중들에게 흘리는 메시지는 일부러 틀리겠죠. 근데 연준에서 일부러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음모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준 고위원들, 자, 연준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자, 일루미나티, 이런 느낌, 일루미나티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의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사실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이라는 건 우리 입맛에 맞춰서 어떤 편린들을 조합하는 거죠.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요. 그 각각의 주관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대중들한테 일부러 연준이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본인이 실속을 당연히 챙기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 사실이라는 건 어떤 맥락이냐, 우리 입맛에 맞춰서 편린들 조각을 조각하는 겁니다. 조각을 조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과 겪은 환경이 모두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 정답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어쨌고 저쨌고 올리지만 그냥 뭐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절대 사실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나마 나만의 사실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매물대가 겁나 쌓인 구간 넘어가는 게 18.387이고 그 다음 패러럴 채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반등을 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다,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차트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3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3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저는 그래요. 이 투자라는 게 어느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임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무모한 게 아닐까? 확증 편향, 그렇죠. 확증 편향. 좋은 말이네요. 확증 편향. 그래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 있죠.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날이 서 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여유가 좀 넘쳐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이게 삶의 태도, 투자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조금 예민해요. 예민 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을 인정을 못해요.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내 말이 맞거든. 아니면 어떤 유튜브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것만 믿게 된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되겠죠? 제 말도 믿지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들을 것만 들으시고 걸을 거는 막 걸러주셔도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봐주기만 하셔도 되고요. 절대 제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왜 보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견을 나눈다, 함께 토론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의 내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한 36이에요. 근데 그 36 친구가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근데 되게 별론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36년을 정의 내릴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맥락으로 인간관계든 차트를 뭐 분석해서 돈을 버는 거든 뭐 사랑을 할 때든 모든 게 우리는 이 프레임에 갇히는 게 참 피곤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
아름답게 두지 말자. 자, 이런 느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차트는 다르. 한길이 나이 커밍아웃 이러시는데 네, 뭐 나이는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이 우리를 잠옷게 두지 말자. 사랑하면서 삽시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죠? 사랑하면서 삽시다. 저는 피곤한 게 되게 싫어요. 누군가 부딪히고 뭔가 일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왜냐면 둘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는 차트는 다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말을 뱉는 순간 그거를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저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 일단 소강이 되고 있어요. 바이낸스 현물에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던 코인이던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확 줄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횡보를 이렇게 더 떨어지는 어쨌게 됐든 이렇게 되든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순간이 오면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살며 손실이 나면 앞으로 그렇게 매매하지 않게 교훈을 주어 감사하고 수익이 나면 좋은 매매로 수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살아갑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데이트는 하시는지, 아니면 형수님들 뭐 이렇게 와이프분 아니면 남편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예정이 있으신지, 그런 일정들이 다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요? 기간은 연수로 따지면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4년 5년?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을 차트를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보게 되면요, 나만의 그게 정말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이 채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채널을 이렇게 하나 딱 그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채널을 하나 그어서 원래는 이 방향성만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맨날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딱 그어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상하다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 이 돌아가는 구간에 선을 하나 딱 그어보니까 이렇게 일정 구간 수급을 받는다는 걸 또 체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채널을 벗어나기 전에 저점을 확 올린 영망치 캔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이런 양봉들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원래는 그냥 방향성만 보던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게 이 위에서 놀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 채널이 중단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중단선 기준으로 왜 위에서 놀까? 그리고 왜 수급을 받고 돌아가는 모양일까? 이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겠구나.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5번. 맨날 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맨날 보니까 그런 게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주 보는 게. 지지선도 처음에는 저 막 그었거든요, 진짜. 지지선 그냥 막 여기서 대충 지지 받는 것 같은데, 뭐 받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거 다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차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보나요? 원리를 생각하려고요. 원리. 근원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는 지지를 받을까? 왜 여기서는 급락이 나왔을까? 왜 돌아가면은 상승이 나올까? 왜 이런 패턴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모양으로 바뀔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원리. 뭐 라이징 웨지 패턴을 예로 들면은, 일단은 우리가 웨지 패턴은 하락 반전이 되는 패턴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웨지 패턴이 형성되면서 요 윗꼬리들을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망치 캔들이 보통 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영망치 캔들이 요렇게 점점점 고점에 도달하면서 더 많은 빈도수로 발생을 하네. 거기다가 라이징 웨지 패턴이 형성이 됐다. 이거는 하락 반전 패턴인데, 요런 느낌으로 차트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 이렇게 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쪼개서 봅시다. 아마 1시간 봉 정도로. 보통 우리가 안전하게 숏을 들어가는 방법은 리테스트 때 들어가는 거죠. 리테스트 때 이런 식으로 그었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 패턴 이탈이 나오면요, 이탈 나오고 리테스트를 땅 쳐줘요. 여기 선을. 근데 리테스트를 여기까지밖에 안 쳤어요. 이거는 세 가지가 컨펌이 된 거죠. 지금 윗꼬리 캔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점점 힘이 딸리고 있다는 느낌을 체크를 했고, 웨지 패턴으로 흘러가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임박했다는 느낌도 좋고요. 리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추세까지 닿지도 못하고 고점 형성하면서 끊기는 모습, 이거는 숏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게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혼합할지를 모르시는 것 뿐이지 자주 보다 보면은 그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봉은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투자 방법에 맞춰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는 매매를 뭐 하루 이틀 끌고 가고 싶다, 1시간봉 뭐 이렇게 보시고, 난 좀 스윙으로 가져가고 싶다, 4시간봉 뭐 이렇게 보시고, 내 매매 방법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큰 프레임 위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큰 프레임, 큰 시간 프레임 보시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트를 내려요. 이렇게 월봉부터 봐요.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고 하나씩 낮춥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세세한 타점은 이렇게 작은 그걸로 잡는 거고. 아무튼 말을 많이 가지고 좀 목이 좀 아픈데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마무리도 잘 하시고 하루 잘 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참고로 크리스마스 때 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고요.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